수소차냐 전기차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것이 문제로다. 입니다.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요즘 제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최근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전기차 회사,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소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은 아닙니다. 단지 수소 트럭을 설계해서 설계 도면을 제조기업에게 파는 설계 회사입니다. 알기 쉽게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팹리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콜라는 2014년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창업이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ATV인 니콜라 NZT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6월에는 수소 전기의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인 니콜라 베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크게 상용차와 픽업 트럭을 담당하는 니콜라 모터 컴퍼니, 그리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담당하는 니콜라 파워 스포츠,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담당하는 니콜라 에너지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주로 상업용 트럭과 중대형 SUV 차량 등 중대형 차량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전기차의 경우 충전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도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깁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차는 승용으로 특화를 시키고 시간을 다투는 상업용 차량인 밴, 픽업 트럭, 대형 트럭, 버스 등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고 충전이 빠른 수소 전기차가 특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는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상용차 시장에 전에는 없던 자동차 설계 회사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면서 일약 혁신의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니콜라의 약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수소 전기차 플랫폼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 즉 수소차 제조기업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다만 니콜라의 설계 역량으로 멋진 수소 트럭을 설계해서 그것이 수소 트럭 설계 표준으로 등극을 하거나 혹은 특허를 얻게 된다면 그 설계 표준 혹은 특허를 따라서 제조하는 모든 수소차 제조회사들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획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니콜라의 사업 영역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처럼 수소 전기차 시장에 팹리스와 파운드리와 같은 설계, 제조의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니콜라에게는 대박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까요? 2020년 초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면서 주식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기에 이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우 생소한 자동차 설계 전문 회사, 자신의 설계도로 제조된 차량 한 대 없는 회사가 가파르게 주가가 수직 상승하더니 결국 미국의 대표적 터줏대감 자동차 기업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센세이셔널한 성장이었죠. 이러한 니콜라의 성장으로 인해 덕을 본 국내 기업도 있는데요. 2018년 11월 중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니콜라 주식 6.13%를 취득했던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거의 한 2조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대박 행진에 자신의 설계도를 이용해서 생산된 차량이 단 한 대도 없는 기업이 포드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하듯이 니콜라의 주식을 매수했던 매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과거 테슬라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니콜라가 지난 17일에 2389만 주에 달하는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역효과를 내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식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신주 인수권에는 니콜라 주식을 11.5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시에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죠. 신주 인수권을 확보한 세력들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니콜라의 주식은 가파르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이 니콜라의 사업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나 혹은 니콜라 내부 악재에 의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즉, 니콜라에게 뿐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시장은 아직 그 누구도 절대 강자가 없는 무주공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수소 상용 트럭 10대를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했다라는 뉴스만으로도 주가가 요동쳐버리는 그야말로 변동성도 크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시장이 바로 수소 상용차 시장입니다.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소 상용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게임의 리더가 되겠죠. 따라서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폭락을 경험하긴 했지만 니콜라의 비상은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전기차 시장의 특성,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요동치는 그 놀라운 변동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 배터리와 수소 배터리의 특성에 의해서 전기차는 승용차로, 수소차의 경우는 상업적 용도로 쓰이는 트럭, 대형 버스, 중대형 밴과 픽업 트럭 등 상용차로 특화되는 시장의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는 고유한 사업 영역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입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죠. 이제는 전기차냐 수소차냐, 수소차냐 전기차냐가 아니라 수소차와 전기차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승용 전기차 시장과 상용 수소차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를 두고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은 현재 테슬라와 니콜라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콜라의 하락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콜라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졌던 니콜라 트럭의 부재가 해결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7월 25일 니콜라는 애리조나의 수소 트럭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물론 공장이 지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돌려서 양산 트럭이 나오는 시점도 꽤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일단 공장이 지어지고 그 공장이 돌아가서 양산품이 생산되기 시작된다면 니콜라에 대한 재평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니콜라 공장이 지어지기 이전에 니콜라의 설계도를 토대로 한 수소 트럭이 출시라도 되는 날에는 니콜라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왜냐? 자사의 트럭을 만들 수 있는 제조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와 IP를 팔 수 있는 설계 기업의 면모까지도 겸하여진다면 정말로 설계 기업과 제조 기업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죠. 따라서 니콜라의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니콜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니콜라 투자를 권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니콜라는 분명 수소차와 전기차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분명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회사이고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